네, 안녕하세요. 6월 22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서치 장마감 코멘트입니다. 태윤선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0.13% 하락했고 코스닥은 3.43%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장중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약보합 마감했으나 9천선은 사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낙폭이 확대되면서 1000포인트를 하회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서명식 연기에 따른 휴전 불안이 부각되고 반도체 쏠림 부담으로 인한 차익 실현 압력까지 더해지면서 약세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115개에 불과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7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지속했습니다. 주간으로는 코스피가 11%대 상승했고 반면에 코스닥은 6%대 하락하는 극명한 차별화 흐름 보였습니다. 또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은 주간 상승률이 16%대를 기록하면서 지수를 아웃퍼폼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노예 해방 기념일로 휴장이었고 중국 증시도 단오절로 휴장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회담 무산,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군사적 충돌로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된 가운데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에 한국 금통위, 또 목요일에는 마이크론 실적과 미국 5월 PCE 물가지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경제 관해서 코멘트 있겠습니다.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 중에는 이제 중산층 이하의 구매력에 대한 걱정이 좀 있을 텐데요. 사실 이런 구매력 저하가 최근의 일은 아니기는 하고요. 이 양극화가 계속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이미 이쪽에서는 소비를 이미 최대한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없는 가게들은 이제 차입으로 생활비를 충당을 하는 단계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점은 아직까지는 차입을 좀 더 늘릴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팍팍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소비 절벽에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계가 차입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제 미국은 정부, 기업, 가계, 세 경제 주체가 모두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계속 돈을 많이 쓰고 있고 기업들도 이 투자금 회수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리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차입을 늘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가계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이 세 주체가 모두 차입을 늘리는 시기는 흔한 일은 아니기는 합니다. 80년대 중후반 그리고 팬데믹 시기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던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동시에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미국 경제는 점점 더 금리에 좀 더 예민해지는 구조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공급을 누군가가 그럼 해줘야 될 텐데 이 주체들은 예전에 비해서 가격에 조금 더 예민해서 좀 수요 측면에서 덜 안정적이라든지 아니면 비전통적인 채널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해외 정부나 공공기관들 이런 쪽에서 금리 레벨하고 상관없이 미국채를 매입을 해줬었는데 이쪽에서의 수요가 줄고 있고요. 그리고 비전통적인 자금 공급처 예를 들면 사모신용이라든지 아니면 BNPL 이런 채널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 때문에 이게 금융시장의 진폭을 전반적으로 좀 더 크게 만들 요인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장 금리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두가 레버리지를 확대를 하게 되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빨리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금리는 자연스럽게 상승 압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연준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안정을 시키고 기관 프리미엄이 막 늘어나려고 하는 거를 제어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핵심이 됩니다. 근데 지금 워시 의장이 첫 FOMC에서 이야기를 한 것들을 보시면 뭐 점도표도 찍지 않고 성명서도 대폭 줄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시장이 좀 의지하던 신호가 줄어드는 영향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기간 프리미엄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매파적인 기조를 조금은 유지를 해주는 게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리한 일은 아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장 이슈에 대해서 오주영 연구원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원자재
시장을 살펴보면 에너지가 종전 기대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동안 눌려 있었던 귀금속 그리고 농산물 등이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17일에 미국과 이란이 이제 종전 양해각서 MOU에 서명을 완료를 했고요. 거의 14개 조항 안에 이제 좀 중요 쟁점들이 모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향후에 핵 협상이나 그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60일간 이제 유예 기간, 즉 협상을 진행하는 기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60일까지 지금 하면 이제 8월 16일까지가 협상 기간이고 8월 16일까지 이제 이란과 비핵화 그리고 제재 해제 등 이제 후속 협상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MOU라는 것 자체는 협상 테이블 마련을 위한 이제 임시 가이드라인에 가깝고요. 종전을 위해서 한 단계 더 가까워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이제 민감한 사항들이 또 다시 합의가 필요하고 2달의 시간은 좀 다소 촉박했기 때문에 좀 추가 연장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거의 74달러까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전쟁 직전에 유가가 67달러였던 것을 비교하면 좀 굉장히 8% 상승한 수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왔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빨리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종전 이후에 빠르게 회복할 이제 원유 공급이나 중국 등 글로벌 수요의 부진 그리고 2025년부터 이어졌던 이제 구조적인 초과 공급이 다시 2027년부터 좀 크게 나올 거다라는 기대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는 공급 부족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레벨에서 국제유가가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70에서 80달러대에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이제 60일간 추가 협상 기간을 기다릴 거기 때문에 좀 그 후에 유가의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펙 보고서가 5월 달 나왔는데 3월 그리고 4월, 5월 계속해서 줄어드는 원유 생산량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다만 5월에는 이란 쪽에서 이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에 그동안 크게 감소했었던 사우디, 이라크, UAE, 쿠웨이트의 생산량은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오펙의 생산량 감소 국면은 좀 마무리 단계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ESG 브리프, ESG 가격에 대해서 김준섭 연구원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는 김준서입니다. 먼저 이번 주 글로벌 ESG 브리프로 미국의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얼라인 파트너스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입법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규제 탄소 시장은 이제 반 ESG 행정부 아래서도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40% 급등해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은 탄소 배출권 가격은 기후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수요 공급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발 화석연료 발전 수요와 함께 할당량 축소라는 실질 공급량이 줄어들었던 결정 때문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보고 일단 배출권 노출을 단순한 정치 정책 베팅에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전력 수요 공급 변화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자산 가격이 재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KETS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근 탄소 배출권 가격이 2배 정도 높아진 부분이 무관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일단 전력 수요와 유상 할당 함수를 연계해 접근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행동주의 운용사 얼라인 파트너스의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기주총에서 주주 제한 가결률이 11%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이 얼라인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사수 상한 설정, 자기 주식 활용 등 개정 상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정관 변경이 오히려 다수 통과되었으며 이를 무력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당장 다음 달 3% 룰 확대를 할랄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9월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가 시행되는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사의 이사회 재편이 불가피해진다라는 점을 강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사회 진입 장벽이 낮아진 상황을 상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소수주주와 행동주의 펀드 타겟이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자사주 소각과 같은 실질적 주주 환원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정치적 불확실성, 즉 ESG 정책 관련해서 안티 ESG다, ESG다, 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오히려 ESG의 가격 메커니즘, 즉 기업들로 하여금 비용 증가 능력과 주주 가치 정렬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 ESG 기류라는 표면적 흐름보다는 오히려 수요 공급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KB 이슈 플러스입니다. 필요사 AI의 투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태윤선 연구원입니다. 네, 비상장 기업인 퓨리오사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말 국민성장펀드가 퓨리오사 AI에 약 8천억 원의 투자를 승인을 했습니다. 3,700억 원의 첨단 전략 산업기금 직접 투자를 포함해 한국산업은행 300억 원 등 정책자금 4천억 원이 투입이 되고 나머지 4천억 원은 민간에서 자금 유치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직접 투자 3호 기업으로 1, 2호에 이어서 정부의 AI와 반도체 관련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리 IPO 단계 투자 자금을 바탕으로 2세대 NPU인 레니게이드 생산 확대와 2나노 공정을 적용한 HBM4 기반의 3세대 NPU인 스토크 개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퓨리오사 AI는 AI 연산에 특화된 NPU를 개발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2024년 HBM 기반의 고성능 NPU인 레니게이드를 출시해 올해 1월 양산을 개시를 했습니다. 2025년에는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에 등극을 했고 이번 투자 라운드 이전까지의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약 3,400억 원입니다. 프리밸류는 약 3조 원 수준으로 이번 민간 자금 유치 완료 시 투자금이 납입이 되면 평가액은 3조 8천억 원에 달하겠습니다. 초기 AI 시장은 주로 모델 학습 중심이었고 GPU는 학습에 최적화된 구조로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엔비디아가 사실상 이 영역을 독점해 왔습니다. 하지만 챗 GPT 출시 이후에 A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AI 인프라 시장의 관심이 학습에서 추론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막대한 전력 소모와 이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론 중심의 시장이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됨에 따라서 퓨리오사 AI는 전력 효율과 가성비에 특화된 NPU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 개발한 텐서 수축 기술을 통해서 고성능 저전력 AI 연산 처리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레니게이드는 행렬을 수축한 작은 단위의 슬라이스로 나눠서 연산을 처리함에 따라서 연산량을 축소시킵니다. 또한 HBM에서 불러온 데이터를 온칩 메모리에 저장을 해서 반복적으로 재사용함에 따라서 데이터 이동을 줄이고 또 추론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력 소비량을 낮춥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화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매출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손실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성장펀드 지원으로 스타트업으로서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제품 양산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위치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6월 22일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증권, KB증권.